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이번 영상도 제 지인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인분에게 드리는 영상이고,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경규 씨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종목을 접근을 할 때 이제 A 종목이 급등이 나올 때 그 급등이 나오는 이유를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올라왔다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 내려가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로도 이게 반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 수많은 요인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번에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게 뭐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오게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이 현상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전에 그 신규 상장 나왔던 SK 바이오팜을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두 번째 상한가, 그리고 세 번째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 걸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3연속 상한가 나오고 나서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는 이슈가 있는 신규 상장주는 상장을 하고 상한가가 나왔을 때 2연속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3연속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 아마 카카오 게임즈도 비슷한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바로 기술적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했던 내용이 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볼 때 기술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과거 유사했던 패턴들을 같이 빗대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확률 통계라는 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확률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그 조건이 필요해요. 모든 변수가 다 똑같고 모든 변수가 다 똑같다는 조건 하에 이것 하나 변수가 달랐을 때 확률을 따져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에서 확률 통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변수는 다 다른데 이것 하나 변수가 똑같을 때 확률을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확률에 대한 그 정확도가 낮아지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상한가 세 번 상한가 가고 윗골이 달리고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급등 나오고 조정이 나오겠네 라고 캔들만 보고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달라진 변수가 뭐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거래량이죠.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첫날 거래량 없이 끝났고 둘째 날도 거래량이 없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한가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랐고 네 번째 윗꼬리 때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차트를 분석할 때, 특히 기술적으로 접근할 때는 캔들과 거래량을 같이 겸해서 살펴보고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과거에 유신도 제가 이제 이것도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했던 종목이었는데 그 대북 관련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인프라 철도를 깔게 된다. 그래서 유신이 깔았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이제 관계 개선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수주를 따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은 첫날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상한가가 나왔던 거래날
그리고 둘째 날 상한가가 나왔던 거래량이 보시면 현저하게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이번 상한가 때 팔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때 제가 했던 말이 아직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팔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특히 유신 같은 기업은 상장 주식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유통 가는 주식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아직은 팔면 안 되고, 아마 그 이후 때 3연속 상한가가 나오면은 이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 차익 물량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지를 판단을 해서 수급이 바뀐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손바꿈이 된 건지, 아니면 물량 넘기기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문 용어가 좀 몇 개 나오는데 그냥 넘기도록 하고 계속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자, 뭐냐면은 상장 주식수가 지금 300만 주가 있다라는 거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팔 수 있는 물량이 300만 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팔 수가 없겠죠. 팔게 되면은 기업이 딴 데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 300만 주 중에서 유통 가능 주식수가 나뉘어집니다. 그 유통 가능 주식수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 최대 주주 거 빼야 되겠죠. 주주연항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팔지 않으니까 이 최대 주주권은 빼고, 그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대 주주와 임원을 뺀 게 공시제외 주주죠. 그래서 공시제외 주주가 유통 가능 물량이라고 보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은 즉, 이 물량이 시장에서 얼마큼 나왔냐, 어느 가격대에서 얼마큼 나왔냐에 따라서 그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를 알 수가 있고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300만 주, 여기서 지금 공시제외 주주가 한 50%가 되니까 150만 주 정도가 되겠죠. 실제로 주식 가능한 거래수가 150만 주인데, 이 상한가가 세 번째 터진 날 거래량이 얼마냐면은 180만 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180만 주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거죠. 오늘 사고 오늘 판 것도 여기에 이제 물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전거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거의 다 유통 가능 물량이 이 구간대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 되냐? 여기서 물량을 판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기서 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여기서 판 사람들은 이전에 어디에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하단에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팔면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접근을 할지 말지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여기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뭐냐면은 판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거죠. 즉 여기서 180만 주의 거래량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심리가 뭐예요? 이전에 이 주주 투자자들이 들어왔던 거는 이전에 여기서 이슈가 터졌을 때 북한과 호재가 터지고 공급계약권을 체결을 하겠다, 이런 이슈를 보고 매수는 언제 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 말은 이미 이만큼의 갭이 떠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이슈를 보고 판 사람들은 끝난 거고, 이 과거의 이슈를 보고 지금 들어간 거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미 재료는 나와버린 거라는 거죠. 재료는 소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려면은 실제로 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더 강한 호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테마주 같은 성격은 보통 추가적으로 더 호재가 나오기보다는 단발적으로 끝나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물량 손바뀜이 아니라 물량 넘기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대응을 한 거였는데, 쉽게 말해서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 지금 물려있는 단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보다 더 빠지게 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원금 회복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 네모 박스 구간을 쳐놓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는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이다 라고 해서 파란색 네모 구간으로 해놓은 거고, 노란색 동그라미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평단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올라오면은 매도하는 심리가 더 강해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위로 가면은 이제 매도뷰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접근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유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넘어와 가지고
카카오 게임즈를 보면은, 자 그러면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 첫날 터지고 둘째 날 때 460만 주가 터졌거든요. 자 460만 주가 실제로 유통 가능 주식수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더 간다 안 간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살펴보고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카카오 게임즈 주주 구성을 보면은 유통 가능 주식수가 얼마냐면은 2,300만 주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타 주주의 성격,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성격, 그리고 일반 투자자의 성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주변에 뭐 친구들도 계시면은 적극적인 친구가 있고 소극적인 친구가 있죠. 굉장히 소심한 친구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투자자들도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 기타 주주의 투자 성향들. 자 봤을 때 지금 이렇게 81,000원대 올라왔는데 여기서 팔았다는 거는 이 투자자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알면은 아마 여기에 대한 물량을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판단을 하냐, 가장 쉬운 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일반 투자자들,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지금 매수 들어간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주체는 뭐냐면은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죠. 이미 공모 때 들어왔던 매도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460만 주를 던진 사람들은 이 중에서 어떤 심리를 가지고 던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일반 투자자면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했을까요? 실제로 공모가가 24,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매매 단가가 24,000원이고, 그리고 목표 매대가가 지금 현재 상한가니까 81,100원이죠. 봤을 때 지금 이 거래일 만에 234%라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34%의 수익률을 보고 그냥 나는 이 정도 수익만 보고 만족을 할래 라고 해서 그냥 팔아버리는 물량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기관 투자자들은 명분이 필요해요. 팔아도 명분이 있이 팔아야 되고, 사더라도 명분이 있이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가 팔만한 명분이 있는 자리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전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지금 이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팔아도 명분이 충분히 존재한 자리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물량은 개인들 물량일 수도 있지만 플러스 기관들 물량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기타 주주는 이제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지금 합치면은 1,400만 주가 되는데 지금 나온 게 460만 주라는 거예요. 대략 1000만 주 정도가 더 남았죠. 자, 1000만 주와 지금 현재 여기 매수 들어왔던 400만 주의 싸움이 그 다음날 일어날 거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아직 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460만 주보다 더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마도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짓게 되는 물량을 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1000만 주 대 460만 주의 이제 눈치 싸움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1000만 주를 갖고 있는 물량의 단가는 얼마예요? 1000만 주는 24,000원이고, 그리고 지금 460만 주의 단가는 얼마냐면은 지금 81,100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1000만 주를 갖고 있는 주주 단가는 24,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던 내려가던 사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죠. 그래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460만 주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심리적으로 좀 이제 불안한 단계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깨지게 되면은 손실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즉 뇌동매매에 대한 투자 성향을 좀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걸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강하게 끝나기 때문에 지금 매수 잔량도 한 600만 주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은
내일도 추가적으로 지금 600만 주라는 건 지금 가격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기 물량이 지금 81,000원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지금 600만 주거든요. 정확히는 지금 현재 650만 주인데, 자, 이 사람들이 지금 81,000원에 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기준이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과연 사고 싶어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더 올랐을 때 추가적으로 사고 싶어 할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이 650만 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 사고 싶어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사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로 넘어갔을 때 만약에 떨어진다라면은 여기서 더 매수 물량이 붙을지 안 붙을지는 이제 내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일의 분위기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가격보다 떨어지면은 매수하려는 물량이 더 들어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650만 주라는 게 장중에 걸쳐서 쌓인 물량이기 때문에 장 시작 때 바로 650만 주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부분도 변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이 81,100원보다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여기서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가격대에서도 고민을 했는데 이후에 더 올라가겠을 때 사고 싶어 할까 팔고 싶어 할까. 그리고 이 이후에 올라가게 되면 460만 주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표 매도가는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마 기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면은 이 SK바이오팜이 3연속 상한가가 나왔고 이후에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그냥 이 460만 주도 아마 한 번 더 상한가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주주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 이 1000만 주의 주주에 대한 입장, 460만 주의 주주에 대한 입장,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 물량 걸려있는 주주들이 매수하려고 했던 그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어 했던 생각이 한 5초 지나고 나서 매도 그냥 팔까? 라고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순한 그 이 하나에 대한 개념, 그걸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를 파악을 하면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이야기 나왔던 게 뭐 3연속 상한가하고 윗골이 달리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그렇게 맹신을 하고 투자 전략을 짜게 되면은 만약에 그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어긋났을 때 상당히 큰 리스크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변수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리스크 없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미 공모값보다 2배를 뛰었고 2배 뛴 것보다 2연속 상한가를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과열 국면에 들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과열 국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 주가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그냥 뭐 방송에서 맛집이 나왔는데 거기에 줄이 엄청 서 있는 거, 근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먹어보니까 맛있네, 단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또 달라지는 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이 지난다는 거는 결국 그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거든요. 근데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가치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 살 바에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을 텐데, 이 기업을 사느니 차라리 다른 더 좋은 기업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되면은 수급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상따 전략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카카오 게임즈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단순 수급 변화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아까 이야기 드리면은 유신이라는 종목을 넘어왔을 때, 유신이라는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에서 단순 수급 변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 돼 보이지 않는데 이 박스권에 대해서
대충 그어보면은 대략 20% 정도의 변동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매수 매도만 잘하면은 이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게 이후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이 첫날 상한가 때 들어가면 좋겠죠. 하지만 이 물량을 잡는다는 것 또한 어려운 게, 이제 우리가 주식 거래 체결되는 게 첫 번째로 가격 우선이고, 두 번째로 시간 우선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물량 우선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가격적으로 더 좋은 가격에 제시를 해야 내가 주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한가로 잠겨버린 거는 가격 우선이라는 게 제외되죠. 모두가 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시간 우선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내가 누가 먼저 더 빨리 주문을 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바로 상한가, 갭 상한가 가는 거는 시간 우선도 똑같습니다. VI 걸리고 나서 동시효과 들어가가지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량 우선으로 접근을 되는 건데, 누가 더 주식수를 많이 넣느냐, 누가 더 자금이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런 급등주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한가 따라가는 전략은 좀 맞지 않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드리고, 이 카카오 게임즈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게, 빅히트가 요번에 또 상장을 하죠. 빅히트가 언제? BTS 관련주인데, 방탄 친구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자, 수요 예치 일정이 9월 달이에요. 아마 나비빌이 10월 달이면은 10월 중순에 상장 예정일이 잡힐 것 같은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굉장히 핫한 종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 뭐 공모주로 넣어라라고 이제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가 공모주 청약을 받을 때 얼마 정도 수량을 받을 수 있는지, 물량 대비, 금액 대비,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과연 이렇게 사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매매 전략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것인지 하면은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물론 좋은 주식은 맞지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팬층이 굉장히 두텁죠. 뭐 세계적으로 아미 팬층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그냥 수익을 불가하고, 그러니까 수익을 떠나서 그냥 팬심으로 사는 주주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예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소녀시대가 나왔을 때 그냥 삼촌팬으로서 막 이렇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라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급등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뭐 썰이 있는데, 아무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관류의 수급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가치도 가치지만은 이런 그날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가지고도 생각을 해서 투자 전략을 잡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실적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그냥 불나방처럼 이런 이슈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고루고루 생각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좀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 그래야 오래오래 길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켜보면서 굉장히 또 특징적인 부분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